지지율 조사. 네. 자, 이렇게 돼서, 지지율이 이 논란이 일어나면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기는 커녕 오늘 갤럽 조사가, 저는 갤럽 조사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갤럽이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잖아요. 네. 공신력이 있는데, 약간 지기는 했어도, 2주 전보다 네. 상당히 회복을 했죠. 네. 자,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갤럽이 이재명이 37, 네. 윤석열 31, 안철수 17. 네. 그런데 이재명은 1% 올랐고 윤석열은 5%나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안철수 2% 올랐죠. 네. 이게 1주 전 비교해서 그랬네요. 네네. 자, 이거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갤럽을 포함한 전화 면접 조사, 이거는 전부 다 부동층이 늘어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윤석열이 적게 나오고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격차가 10%가 났는데 이번에 6% 난 거예요. 그러니까 4%가 좁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은 무려 5%가 올라갔고 5% 그다음에 이재명 지지율은 1%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내려간 것 가운데 상당수 그것이 안철수 지지율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안철수 지지율의 상당 부분은 부동표라고 봐야 돼,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 윤석열 쪽으로 더 가야 될 것들이 지금 글로 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지지율 가운데 3, 4%는 윤석열 지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다 오차범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RS가 오늘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스포츠 서울이 무선 RDD 방식 100%를 했고 PNR이 무선 RDD 방식 100%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재명은 3개의 오늘 여론조사가 전부 갤럽을 빼놓고는 스포츠 서울과 PNR이 4% 떨어졌고 0.7% 떨어졌고요. 윤석열 지지율은 3군데가 다 올랐습니다. 얼마 올랐느냐. 갤럽은 5%가 올랐고 스포츠 서울은 2.6%가 올랐고 그리고 PNR은 4.9%가 올랐습니다. 무려 윤석열 지지는 갤럽과 PNR이 5%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보수층에서 반등이 시작됐어요. 그 보수층이 올라갔고 20대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10%였던 게 23% 올랐단 말이에요. 갤럽에서 남성 지지율이 25에서 35%로 8% 상승을 했고 여성 지지율은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여성부 폐지 문제를 포함한 20, 30, 20대 남성들이 올라갔다. 긍정 효과만 냈지 그것이 뭐 부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았네요. 나는 이게 보수층에서의 반등은 그 킬체인을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저기서 날아와서 1분 만에 날아와서 여기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렇지. 그걸 그러면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공약으로 보는 호감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공약 요즘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현재 29일 조사에서 38.8%가 된 것이 역전됐다. 그런 얘기예요. 41.4%로 약 이게 지금 표차가 한 4% 정도로 2.6이 올라가고 이재명은 4%가 내려가서 역전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PNR 조사도 지금 무려 지금 이게 한 4, 5%가 차이가 났는데 이것이 윤석열은 4.9가 올라갔는데 직전 조사보다 4.9%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단일화 적합도가 윤으로 단일했을 때가 64.1이고 안으로 단일했을 때가 31.9예요. 여기까지 나온 거하고 달라요. 이게. 그렇네요. 그래서 단일화 가장 시에 윤이 46.9, 이가 38.2가 됐다. 갤럽 조사가 좀 다르네요. 그래서 안철수 지지율은 ARS로 보면 10.5 대 10.6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7%에 7% 정도는 부동층이 안철수에 가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체로 안철수 지지는 10에서 12, 3 정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재명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ARS가 지금 정확한데 왜냐하면 지금 갤럽 같은 경우는 부동층이 많이 늘어나 있다. 부동층을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론으로 분류를 해서 갖다 붙이면 대체적으로 ARS하고 같다 그러니. 근데 이 두 개의 ARS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냥 ARS에다가 ARS인데 RDD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무선 전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4, 5% 나와요. 근데 RDD 방식에다 10 내지 15%를 유선을 섞어야 돼. 무슨 이제 가정 집주의 전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10% 차이가 난다 그러니 지금 그런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갤럽과 이런 조사에서는 지금 뭐를 안 하고 있냐면
이 갤럽 조사는 유선 전화를 10% 섞고 있어요. 그러나 NBS라는 거 어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 지표조사. 지표조사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엠브레인, 뭐 특히 뭐 그거 4개는 전부 다 유선 전화를 빼고 그다음에 가상번호를 쓰기 때문에 알뜰폰 1000만 명 해석이 빠져 있고 그리고 부동층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같은 회사가 뭐 했는데 뭐 완전 딴판으로 놓은 거. 하나는 9% 지는 게 나오고 제가 조간 딱 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하나는 6% 이기는 게 나왔어요. 같은 회사 같은 날. 이런 야바 여론조사가 어디? 그래서 여론조사 제가 하나만 뭐 말씀드리면은 갤럽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하잖아요. 다른 데는 기계가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저도 이 여론조사 방법론 제 석사 그 코스 받을 때 배웠는데 석사를 받았어요? 저 언론학 석사입니다. 야, 그럼 나하고 같이 이렇게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은 기계가 이야기하면은 이 기계한테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분 누르고 2분 누르고 하는데 사람이 하면은 이재명 지지하나 윤석열 지지하나 뭐 이렇게 갤럽은 그렇게 안 묻죠. 그냥 누구를 지지하냐 이렇게 묻죠. 네. 그러면 거기서 야당인 윤석열을 대답하기가 상당히 꺼려진대요. 사람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여론조사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박사가 됐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석사고 난 박사야. 근데 누가 대답을 안 하냐면 소방관들, 경찰관들, 그렇죠. 공무원들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ARS는 답변하지만 이 사람은 답변 안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데가 좀 심장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 이거 좀 잘못하면 이거 그럼요. 누가 조사받지 않나. 뭐 무슨 지금 그 복지 수혜계층이 있어요. 그쪽도 그렇겠네. 야당 지지하면 우리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S 조사가 어제 내가 리얼미터 이런 그 사람들 만나서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총선 대선 이거에 자기들이 뭐 0.6% 그건 약간 과장일 거예요. 그렇게 틀린 게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ARS가 오히려 전화 면접보다 더 정확하게 맞힐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샤이 보수가 그 빠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석하는 것은 부동층이 많을 때는 대략 부동층 곱하기 정권 교체론 갖다가 윤석열에 보태고 부동층 곱하기 정권 연장론 해가지고 보태면 대개 물줄기가 그렇게 간다 그런 얘기죠. 숫자 자꾸 나오면 이렇게 머리 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숫자가 계속 한 5분 이상 나오면 머리가 아파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이제 지금 지지율은 그 상황이고. 그래. 후보 단일화. 네. 저는 이 정권 교체를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3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물론 지금 윤석열 캠프에 계시니까 윤석열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서 그냥 단일화 안 해도 정권 교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일화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단일화를 해서 윤석열이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일화를 했는데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돼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권 교체잖아요. 그 3가지를 해야지. 네 번째 정권 유지하는 쪽이 당선되면 안 되겠죠. 어느 쪽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현실적이라고. 그거보다는 여러 사람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혼술해서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안철수 대선 나왔을 때 대선 기획단장을 하셨고 최근에도 유튜브에서 계속 같이 안철수하고 저하고 국민의당이 그걸 창당해서 둘이 안철수와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윤석열 캠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현실적인 그 단일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안철수의 지지율이 2 내지 3%였을 때 2017년 아니 이번에 했을 때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문자를 보내서 간청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윤석열 후보한테 나를 자리를 달라든지 선대본을 달라든지 일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간청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언젠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일화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권 통합이라고. 야권 통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또 간청을 두 번째 간청을 했어요. 안철수의 딸이 네이처의
등재된 적이 있었어. 등재가 엄청이 됐죠. 기쁜 일이고 엄청난 그렇죠, 일이잖아. 그렇죠. 엄청난 일이잖아. 예.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예. 딸도 훌륭하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님 보고 전화 좀 한번 하십시오. 아, 격려하는 전화 예, 하십시오. 격려하는 전화.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어요. 나중에 어떤 이런 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때 한 통이 지금 10통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렇죠. 자식 예. 문제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놔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제 안철수하고 티티카카인가 뭐 하는 예. 방송을 매주 할 때예요. 예. 그래서 아이 전화 왔습니까? 전화 왔습니까? 계속 물어봤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그런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뭐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또 그 김종인 박사가 초기에 단일화는 무슨 단일화냐? 단일화 안 해도 그렇죠. 이길 수 있다. 예. 그랬다가 나중에는 안철수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좀 포기해야 되지 않냐. 여기까지는 왔었던 적이 포기하라고 있어요. 했죠. 그렇게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은 지금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생각에서 반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3자로 가도 이길 수 있다 할지라도 네. 승률을 단 1%로 높일 수 있다면 네. 이것은 단일화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 지든 이기든 단일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단일화를 하고 난 뒤에 정권을 교체해야 국민 통합을 할 수가 있고 그거 중요해요. 예. 180석의 의석과 싸우는데 이 세력을 야당으로 남겨놓고 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단일화하고 나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윤석열을 찍을 수가 있어요. 왜냐? 윤석열은 문과야. 이건 이과라고. 네. 문과, 이과가 결합할 수가 있어요. 법치 상식에다가 여기는 4차 혁명, 초격자 기술, 과학 기술 갖다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윤석열과 안철수가 결합을 하면 실제 나오는 조사보다 선거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무슨 뭐 안철수에 대한 감정을 갖고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그때가 되면 정말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통합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거 우리가 질 것 같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단일화를 꼭 해야 된다. 국민 통합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국민의 후보로 정해졌는데 국민의 후보 윤석열은 국민의 후보지 국민의 힘의 후보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국민의 힘의 후보가 되려면 우선 안철수부터 합쳐놓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승률이 어떻고 이기니 저니 그 수치를 갖고 따지지 말고 아무리 많이 나와도 딸 때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럼요. 할 수 있는 걸 다 합쳐놓고 봐야 돼. 벽돌 한 장에도 얹어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단일화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단일화를 하려면 안철수하고 단일화하지 않아도 이길 만큼의 힘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제일 종갓집이 그걸 갖고 있어야 싸움이 안 돼. 큰 맏형제가 뭐 재산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이것이 막 비까비까 해가지고 만약에 이를테면 안철수의 지지율이 뭐 윤석열하고 비슷하게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윤석열 보고 내놔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삿바 싸움을 하는 게 엄청 피곤하게 만들어. 무슨 누구로 단일화하는 게 옳으냐를 하자든지 뭐 민주당 지지자를 빼고 하자든지 역선택 방지 3자를 해서 뭐 하자든지 질문문항 이게 피곤한 일이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3자 있잖아요.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안철수가 1등, 2등, 3등이 지속되는 한은 2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경우가 있는데 DJP 때의 경험이 있어요. DJP 때 DJ와 JP를 결합은 안 했으면 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JP가 나 없으면 지니까 나한테 양보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지율이 확장성은 JP가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랬지만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JP의 지지율이 높았고 JP가 나이도 위였고 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이 됐고 했기 때문에 JP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각제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안철수가 양보를 해서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려면 역선택에 의한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면 안 되고 안철수의 지지율이 윤석열의 지지를 능가해야 돼요. 1등이 윤석열 이재명 1등, 2등 상관이 없어. 2등이 윤석열, 3등이 안철수라면 2등이 나가는 게 옳은 거예요. 무슨 얘기지? 그게 확장성은 이게 되게 역선택에서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능가하는 이길 수 있는 단 1%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서 있으면서 안철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공동정권을 가는 그렇게 해서
함께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것이 두 번째로 좋은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이게 밀려가지고 안철수 도움이 없어 안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안철수 내가 할래 네가 할래 하는 것은 아주 국민을 피가 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 윤석열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윤석열은 보수를 갖고 있어요. 보수 플러스 알파야. 근데 안철수는 지금 윤석열에서 빠진 사람을 가지고 지금 지지율 형성하고 있거든. 반사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철수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도 양보를 했고 지금까지 이런 정세가 온 것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생긴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안철수는 정말 공동정권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세석밖에 안 된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세석을 우리가 만든 세석이 아니에요. 안철수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쇠락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싸우지 않고 협조하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그걸 해서 국무총리가 되든 장관이 되든 뭐가 되고 그리고 당을 맡든 이렇게 해서 안철수한테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후보를 빼놓고는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안철수는 후보만 빼놓고는 다 우리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베네핏을 갖고 그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를 양보하면서 한 사람이 목도리를 둘러주고 또 한 사람의 목도리를 또 둘러주고 둘이 손잡고 전국을 돌면 선거는 끝난다. 안철수에게 테러를 일단 열어주는 거네요. 테러는 벌써 열렸습니다. 안철수는 지금 정말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지난번 서울시장보다 더 대성공을 거뒀어.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나한테 양보해라. 이거는 조금 오바가 되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그래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렇지만 고언을 하는 거예요. 고언. 안철수는 앞으로 윤석열보다도 더 미래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윤석열은 요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안철수는 또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윤석열, 안철수가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권력을 위해서도 안정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의 지지율, 그러니까는 이재명 37, 윤석열 31, 안철수 17, 이러면 이제 둘이 숫자로 합하면 뭐 50 정도 되니까 이 상태로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한데 만약에 안철수가 더 치고 나서 윤석열하고 비슷비슷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다 후보 단일화에 불리한 상황이 된다.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게. 왜? 안철수도 이게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응하겠죠. 그런데 단일화가 되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내가 나가서 그냥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큰일이죠. 그것이 역대 선거에 나온 우리나라의 그 야권의 분열, 여권의 분열이에요. 그것이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표적인 경우야. 안 싸웠으면 이겼는데. 사자필승론. 사자필승론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해창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합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죽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준석이 오늘도 그랬어요. 안철수 지지율은 일시적이다. 그러면서 지금 안철수와 단일화가 아니고 홍준표와 단일화 아닌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나를 이렇게 어떻게 좀 가치를 인정을 해서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지율 일시적이다. 그냥 자기가 사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이준석은 지금 이제 20, 30대를 모아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당에 그런 게 그동안에 아주 불만을 갖고 있던 우리 당원들이 조금씩 마음이 돌아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또 저런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계속하게 되면 그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 안철수와 이준석 사이에 앙금이 있고 감정의 골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본인이 다 소문내고 다녀요. 그러나 이것은 대의를 위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칠이 소련과 냉전을 하고 있다가 일본과 군국주의와 싸울 때 히틀러와 싸울 때 손잡았잖아요. 그렇게 손잡아야 돼. 국공내전을 하던 중국이 장개석과 모택동이 손을 잡았잖아요. 잡아갖고 일본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권교체 해놓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신경 건드리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밖이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시간 간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해서. 자, 우리 오늘 또 김영환 TV와 송국근의 혼술이
공동으로 보내드린 방송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 선거 전에 최소 한 10번 정도 더 할까요? 네, 그래. 그렇게 송구권의 원수는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나요? 23만 9천 분 정도가 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10만 명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송구권의 그 시청자들께서 이제 불쌍하게 김용환 아이고, 별 말씀을, 무슨 말씀?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영환 TV. 아주, 저도 가끔 가다가 보면서 이거 뭐냐면은,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이고, 우리 김영환, 인제 영입위원장이시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선을 하셨고, 또 대선도 많이 해보셨고, 장관도 하셨고 있기 때문에 깊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김영환 TV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1350만 네. 경기도 총괄선대 위원장입니다. 제가 그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총괄선대 위원장 겸 인제 영입위원장.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